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러 오신 분들 중에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가족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병원에 왜 왔는지 진료실에서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 조심스러워하면서 문을 닫고도 막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다가 선생님, 저희 애가 전부터 이상하더니 밤새 거실을 들락날락하고 새벽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갑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정신과에 가보자고 했더니 절대 안 간다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병원에 도저히 안 오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또는 저희 애가 학교를 안 가고 자퇴를 했는데 그 뒤로 낮밤도 바뀌고 맨날 게임만 하고 밥도 방 안에서 먹어요. 방문도 잘 안 열어주고요. 방이 온통 쓰레기장이고 씻지도 않고 어두컴컴하게 해놔서 제가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정신과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내가 정신병자냐며 절대 안 가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정신과 의사인 저도 가슴이 갑갑해지거든요. 가족이 보기에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 가자는 이야기만 꺼내면 환자가 불같이 화를 내고 대화를 차단시켜버려요.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이대로 두자니 생활이 망가져가는 게 너무 잘 보이고 지켜보는 가족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연을 듣는 저 또한 병원에 오지 않는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정말 막막하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답답해하는 가족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강압적인 방법 없이 환자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진료실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 3가지 전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첫 번째 전략, 햇님이 되어라. 이솝우화에 나오는 해와 바람 이야기 기억나세요?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만 나그네는 추운 바람이 불수록 더 옷을 꽁꽁 동여매게 되고 햇님이 따뜻하게 만들었더니 나그네가 저절로 옷을 벗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가족들께서 하셔야 되는 전략은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닌 따뜻한 지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가족분들은 보통 답답한 마음에 논리적으로 환자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요새 행동이 이상하니까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 라고 지적하게 되죠. 하지만 지적을 하면 할수록 이런 방식은 환자의 방어 심리만 강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라는 목적을 앞세우기보다는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 자체에 집중해서 대화를 끌어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족분들이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며 얼마나 속상한지, 그저 환자가 이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부드럽게 진심을 담아서 전해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꼭 필요한 조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정말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난 네 편이야. 라는 신뢰를 먼저 심어줘야 되죠. 가족들은 너의 편이야. 라는 신뢰를 심어주도록 따뜻한 햇님이 되어 얼어있는 환자들의 경계심을 녹여주세요. 두 번째 전략, 본인도 공감할 만한 불편함을 강조해주기. 이렇게 햇살처럼 따뜻하게 환자분의 마음을 녹이는 데 성공했다면 환자에게 병원에 가볼까? 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하겠죠. 한번 환자의 심리를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께서 인스타를 봤는데 자꾸 모르는 사람이 내 얘기를 올리는 것 같아요. 은근하게 코드를 심어놔서 나인 걸 알아차릴 수 있게 막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퍼져서 길을 지나가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니까 계속 인스타에 뭐 올라오나 폰 보게 되고 바깥 외출도 안 하고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내 눈치를 막 살피더니 너 지금 조현병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볼래?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뜨끔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유가 있어서 걱정하는데
지금 정신병 취급하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 화가 나겠죠. 이게 바로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들의 속마음이에요. 너 그거 망상이야. 너 그거 이상한 거야. 이러면 이분들이 더욱 방어적이게 되고 치료받으러 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보호자께서 생각하는 진단을 입에 올리는 것은 환자에게는 낙인 효과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조현병이야, 망상이야, 진단명이나 증상을 말하는 대신에 가족께서 보셨던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해 보이는 증상을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우울증이야.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하는 대신에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던데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수면제만이라도 처방받아서 푹 자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시는 거죠. 혹은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으니 자율신경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 라고 가볍게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의외로 이 방법이 정말 효과 있어요. 환자들이 불면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좀 볼멘 소리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저는 진료실에서 진땀을 빼긴 해요. 하지만 불면 때문에 왔어요 라고 병원에 일단 오시면은 그 뒤로는 굉장히 수월해져요. 정신과 전문의랑 저랑 면담을 하면서 생각보다 정신과가 이상한 곳이 아니네? 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게 되시거든요. 제가 진료한 어떤 분 중에서는 이렇게 본인은 원치 않는데 부모님이 데려오셨어요. 불면 때문에 왔어요. 이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뭐 술 문제라든가 뭐 우울이라든가 다른 심리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진료를 끝내고 나가시려다가 정신과는 오면 혼낼 줄 알았는데 혼 안 내네요. 이러고 가시고 그 뒤로 치료를 또 잘 받아서 좋아지셨거든요. 환자분이 동의할 만한 생활 속 불편함을 찝어내서 강조해 주시는 거. 이게 정말 효과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병원 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문턱 낮추기. 정신과 방문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커다란 숙제나 중대한 사건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병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진료실 안까지 억지로 들어갈 필요 없이 대기실에서 계속 같이 기다려주겠다. 혹은 진료실에도 같이 들어가 주겠다. 라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장 정신과 방문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평소 다니던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먼저 가벼운 안정제나 수면제를 처방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의 권유를 유도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족이 보기에 정신과 가야 될 것 같다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더라도 내과에 갔더니 내과 의사가 이거는 정신과에서 진료받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하면은 또 그런가? 하고 조금 더 솔깃할 수 있거든요. 특히 귀찮아서 못 가겠다 라면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면 내가 태워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이동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죠. 제가 권유드리는 문턱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가족께서 먼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받았으면 하는 분과 병원에 같이 내원하는 거예요. 가족이 치료받고 좋아지는 모습을 직접 보면은 인터넷에서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변화를 보고 본인도 자극받게 되어 있거든요. 또는 우리 다 같이 검사받아 보자 라고 하면서 같이 신환으로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환자들이 오랫동안 병원에 가지 않다 보면은 가족들도 불안하고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에 꼭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짜 보호자들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본인이 치료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와, 정신과 치료라는 게 진짜 부담 가질 거 없구나. 이거 안 받으면은 손해구나 라고 확신이 생기니까 집에 있는 병원에 오지 않는 환자에게 좀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자가 병원을 거부하는 것은
가족을 미워하거나 고집을 부려서가 아니라 병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분들이 지치지 않고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라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가족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닥터 케라시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